안녕하세요. 와디즈입니다. 버즈 3 시리즈는 두 제품을 동시에 리뷰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네요. 그래서 타사 제품들과의 자세한 비교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버즈 3 시리즈가 콩나물이 돼서 참 말이 많죠. 저는 브랜드 정체성보다는 이 콩나물 자체를 잘 못 만든 게 문제라고 봅니다. 버즈 3 시리즈가 막대기를 삼각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에어팟 쓰다가 이거 써보면 확실하게 불편합니다. 막대기를 잡고 누를 때 손가락을 불편하게 오므려야 되죠. 또 삼각형이다 보니까 힘의 작용 방향이 정확히 수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잡고 조작하면 할수록 막대기가 뺨에 닿을 수밖에 없네요. 이걸 써보고 에어팟을 써보면 애플이 인체 공학적으로 진짜 좋다는 게 새삼 와닿습니다. 케이스 수납 방향도 문제인데요. 에어팟은 이어폰을 벗을 때 손에 쥔 각도 그대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버즈 3는 90도 이상 돌려줘야 되죠. 버즈 3 프로의 LED 바가 잘 보이게 하려고 편의성을 포기했습니다. 케이스 뚜껑도 오래 쓰면 스크래치 나서 보기 싫어지는 투명 소재를 굳이 쓴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LED바가 실용성보다 우선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삼각형 막대기도 그렇고 어떻게든 애플과는 달라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차피 애플 다 따라 할 거면 애플의 실용적인 장점을 더 카피해줬으면 싶네요. 한편으로는 버즈 3 시리즈가 왜 바 타입이 되었는지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통화 품질 이전에 오픈형 버즈 3를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콩 모양 디자인은 그 자체로 귀에 고정이 안 돼서 오픈형 이어폰으로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기존에는 오픈형 이어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필요했습니다. 커널형과 오픈형을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바 타입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네요. 이제 와서 애플 따라 하냐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오픈형 버즈 3는 만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형 에어팟 3세대에 대항할 만한 다른 제품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노이즈 캔슬링도 돼서 에어팟보다 확실히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 콩나물로 바뀌면서 소비자 선택이 넓어진 점은 아주 환영합니다. 커널형 이어폰은 답답하고 이물감이 느껴져서 무조건 오픈형만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도 제대로 된 고성능 오픈형 이어폰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바 타입으로 바뀌었으면 일단 통화 품질부터 봐야겠죠. 사실 기존 버즈들도 통화 품질이 딱히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버즈 3 시리즈는 확실히 더 체감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버즈 3와 에어팟을 비교하면 천하의 애플도 이제는 세월의 차이가 느껴질 정도네요. 물론 버즈 3끼리는 통화 품질이 비슷합니다. 잘 만든 플랫폼 하나로 여러 모델에서 활용하는 장점이 잘 드러나죠. 특히 일반 버즈 3가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도 프로 모델과 동급의 통품이 나오는 장점이 큽니다. 소리나 차음성은 크게 상관없고 통품이 더 중요한 분들께 희소식이죠. 지금부터 실제 통화 품질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3 시리즈는 디자인이 바 타입으로 바뀌면서 통화 품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버즈 2 프로 같은 기존 모델들도 여전히 통화 품질이 결코 나쁜 수준은 아니죠. 소음 환경에서 써보면 버즈 3 시리즈의 통화 품질은 모든 면에서 진짜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이 정도로 통화 품질이 좋아졌으면 애플 따라한다는 요금 좀 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소음 제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버즈 3 프로가 저음에서 차음성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저음 하나는 잘 차단하는 버즈 2 프로보다는 확실히 아래네요. 대신에 중고음에서 차음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대역 차음성 평균으로 따지면 버즈 2 프로보다는 낫죠. 버즈 2 프로는 100Hz 밑으로 저음에서 차음성이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좋은 수준이죠. 반면에 버즈 3 프로는 초저음에서 유독 차음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버스에서 써보니까 버스가 흔들릴 때 웅웅대는 진동이 확실히 크게 들리네요. 대신에 버즈 3 프로가 중고음 대역에서 전체적으로 차음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사람 말소리 같은 일상 소음에서는 체감이 확실히 되네요. 그래서 이어폰을 쓰는 환경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가 확실히 갈립니다. 한편으로는 재측정 환경에서 피크 성능이 거의 45dB까지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업계 최고 피크 성능인 에어팟 프로 2세대에 거의 근접할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 건 확실하니까 저음 차음성은 펌웨어 개선을 기대해보죠. 한편으로 오픈형 버즈 3는 디자인 특성상 착용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차음성이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노캔 성능에는 영향이 크죠. 버즈 3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차음성은 어지간한 커널형 무선 이어폰 이상입니다. 이번 버즈 3 시리즈의 하드웨어 설계가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실사용은 불가능한 이론적인 최대치고요. 실제로 쓸 때는 적당히 착용해도 마이너스 5dB 이상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오픈형 이어폰이 조금이라도 차음성이 생기니까 체감적으로 훨씬 좋네요. 버즈 라이브와 비교해봐도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차음성은 확실히 높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노이즈 캔슬링 특성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버즈 3 프로는 소음 제어 단계를 각각 5단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주변 소리는 단계별 차이가 1dB로 상당히 미세한 점은 약간 아쉽네요. 대신에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 일관성은 주변 소음 최적화 모드를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쓴 결과네요. 적응형 모드에서는 주변 소리가 60dB이 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주변 소음 크기가 70dB 이하일 때는 주파수 특성도 일관되게 잘 유지하죠. 참고로 일반 버즈 3는 오픈형이라서 주변 소리 모드는 따로 없고요. 그냥 노캔을 끈 상태가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의 주변 소리 모드와 비슷합니다. 버즈 3 프로는 원래 주변 소리 끝판왕인 에어팟 프로와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죠. 이번 모델은 노이즈 캔슬링보다는 주변 소리 통과 성능이 훨씬 인상적입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노캔에서는 원래 좋았던 삼성답게 충분히 낮네요. 다만 주변 소리 모드는 성능이 올라간 만큼 노이즈가 좀 많아졌습니다. 바람 소리에 관련해서는 외부 마이크들에 모두 윈드 디플렉터가 있고요. 버즈 3 프로는 주변 소리 모드일 때 바람 소리 감소 모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주변 소리 모드에서도 바람 소리는 충분히 적은 편이고요. 윈드 디플렉터가 없는 버즈 FE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노캔에서는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만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오픈형 버즈 3는 노캔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바람 소리도 적게 들어오죠. 지금부터 실제 주변 소리 특성을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소리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연결성 테스트 결과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딜레이 특성은 기존 버즈들과 거의 비슷하고 두 모델끼리도 비슷하네요. 참고로 갤럭시와 아이폰 이외의 최신 폰들에서는 에리 오디오 연결도 되는데요. 딜레이를 보면 에리 오디오 최적화는 딱히 안 되어 있네요. 무선 신호 강도는 삼성 버즈가 최신 모델로 올수록 점점 좋아지는 편이죠. 이번 버즈 시리즈도 둘 다 일단 버즈 2 프로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물론 신호 강도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내부 설계가 완전히 같지는 않겠죠. 사운드 설계는 일반 버즈 3는 평범하게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만 쓰고요. 버즈 3 프로는 버즈 2 프로처럼 투웨이 스피커를 탑재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음을 제작하는 트위터가 평판형이라는 점이 특이하죠. 여기에 듀얼 앰프와 디지털 크로스오버까지 조합해서 설계에 상당히 신경 쓴 티가 납니다. 버즈 3 프로는 기존 버즈들처럼 하만타겟 베이스에 약간의 개성을 더한 느낌이네요. 그런데 버즈 2 프로와 비교하면 세세한 차이들이 모여서 체감상 차이가 꽤 큽니다. 일단 버즈 3 프로는 초저음 20Hz에서 뚝 잘렸죠. 스피커에서 초저음이 아예 안 나오니까 30Hz 이하에서 차음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소리 튜닝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과도한 초저음이 나머지 대역 전체를 눌러서 소리가 답답해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즈 2 프로 정도의 적당한 극저음은 별로 나쁠 게 없죠. 고음 차이를 정확히 보려면 오늘은 비보정 그래프로 설명해야겠네요. 버즈 2 프로는 확산 음장과 비슷하게 3kH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산을 그립니다. 잔향을 살짝 억제하면서 보컬을 앞으로 확실히 빼주는 세팅이죠. 반면에 버즈 3 프로는 중고음이 전체적으로 평탄화되어 있습니다. 보컬이 약간 물러서는 대신에 공간 전체의 느낌을 잘 전달하죠. 어느 쪽이 더 좋다기보다는 각각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음은 버즈 2 프로가 확실히 더 쨍하네요. 버즈 3 프로는 초고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편이죠. 그래서 소리가 묘하게 어둡고 해상력도 살짝 떨어지게 들립니다. 반면에 버즈 2 프로는 고음이 전체적으로 잘 들려서 소리가 한결 밝고 선명하죠. 중간 대역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버즈 3 프로는 중저음이 살짝 빠져서 음선이 묘하게 얇게 느껴집니다. 소리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버즈 2 프로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꽉 찬 하이파이 사운드에 가깝네요. 특히 보컬 백킹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조건 버즈 2 프로가 더 좋게 들린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버즈 3끼리 비교하면 음질은 아무래도 커널형인 프로가 훨씬 좋죠. 오픈형 이어폰은 원래 소리를 보고 사는 제품군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버즈 3가 오픈형 치고는 소리를 나름 잘 뽑았네요. 특히 버즈 라이브와 비교하면 신형 버즈 3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오픈형 이어폰 특성상 착용 상태에 따라서 저음이 크게 바뀌죠. 저음이 빠진다는 오픈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저음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출력합니다. 그래서 오픈형 이어폰인데도 에어팟 3세대처럼 저음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앱에서 지원하는 착용 보정 기능까지 켜면 대충 착용해도 저음을 알아서 잘 올려줍니다. 지금부터 버즈들의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음질 특성은 빠르게 보고 넘어가죠. 출력은 둘 다 쓰는데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고요. 버즈3가 오픈형 특성상 출력이 살짝 낮기는 합니다. 룸도 오픈형 버즈3가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널형의 버즈2 프로보다는 적습니다. 물리적인 밀폐도를 높이면서도 주변 소리 성능을 잘 뽑은 점에서 버즈3 시리즈의 진화가 느껴지죠. 버즈3 프로는 소음 제어 모드에 따라서 소리 차이가 제법 나는데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소음 제어를 껐을 때가 한결 좋네요. 또 이때는 20Hz 이하 초저음까지도 제대로 나오죠. 실내에서 음악만 들을 때는 소음 제어 기능을 끄고 한번 써보세요. 오픈형 버즈3도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가 저음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저음을 좋아하는 분들은 노캔을 끄고 한번 써보세요. 버즈3 프로는 소음 제어 모드를 켰을 때 이어폰을 깊게 착용하지 않으면 고음이 좀 튀는 편입니다. 하나 재미있는 점은 7kHz를 눌러서 반파장 공진 주파수 자체가 이동하는 느낌을 억제했네요. 누가 들어도 원래 의도된 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보입니다. 고주파 외유로는 버즈3 프로가 다른 비슷한 급의 제품들보다 평균적으로 좀 높은 편이네요. 듀얼 앰프까지 탑재한 음질적인 장점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한편으로 오픈형 버즈3는 버즈 라이브보다는 왜곡이 확실히 줄어든 개선이 보이네요. 이퀄라이저는 이제 버즈3부터는 이어폰 자체적으로 커스텀 EQ를 지원합니다. 이제는 버즈 시리즈도 제가 추천 EQ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좋네요. 버즈3 프로는 기본 프리셋 중에 선명한 프리셋이 제법 쓸만합니다. 제 추천 EQ는 선명한 설정보다도 밸런스를 좀 더 조화롭게 맞춰봤고요. 버즈3는 고음 강조 프리셋이 괜찮기는 한데 고음이 살짝 튀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추천 EQ는 마찬가지로 어두운 음색을 보완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추천 EQ의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입체 음향 기능인 360 오디오도 쓸 수 있고요. 헤드 트래킹이 예전 모델들보다 훨씬 빠듯하게 잘 반응하는 개선이 느껴지네요. 360 오디오가 기본적으로 중고음이 강해지는 편인데요. 버즈 3 시리즈가 둘 다 기본 소리가 어두운 편이라서 360 오디오와 궁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60 오디오의 실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지금까지 갤럭시 버즈 3 시리즈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 버즈 3 시리즈는 확실히 오픈형이 더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에어팟 3세대 보면서 손가락만 빨던 안드로이드 유저분들께는 아주 희소식이네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성능 좋은 오픈형 이어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대안 없이 원탑입니다. 음질이나 차음성이 중요하지 않은 분들께는 특히나 오픈형 버즈 3가 가성비가 좋죠. 버즈 3 프로와 동급의 기본 설계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하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도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오픈형 버즈 3로 가세요. 한편으로 버즈 3 프로에 대한 평가는 좀 복합적입니다. 성능적인 면에서 버즈 2 프로와 비교해서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지금까지의 리뷰 내용을 참고해서 나에게 맞는 모델이 어느 쪽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버즈 3 프로가 우세한 부분은 생활 소음 차단과 통화 품질이고요. 버즈 2 프로가 우세한 부분은 엔진 소음 차단과 소리 튜닝입니다. 이 중에서 소리 튜닝은 취향 차이로 볼만한 범위고요. 통화 품질도 사실 버즈 2 프로만 돼도 여전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이즈 캔슬링 특성에서 선택이 가장 크게 갈리게 되겠네요. 오히려 성능보다도 디자인이 더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즈 3 프로를 써보고 나니까 AKG M5 하이브리드를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버즈 3 프로가 나오면 솔직히 M5는 그냥 닦일 줄 알았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은 오히려 버즈 3 프로가 명확하게 깨지는 구도네요. 그래서 버즈 3 프로를 고려하는 분들은 제 M5 리뷰도 같이 한번 보세요. 이상 아레지나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